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제에 관해서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조건과 집합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PQ 두 개가 있을 때 그 진리집합이란 말을 쓰는데, 특히 진리집합이란 말은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리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각각 대문자 PQ로 나타냅니다. 보통 조건은 알파벳을 써서 소문자를 쓰고 진리집합은 대문자를 사용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P가 아닌 것, P가 아니다 그러면 여집합, P가 아니니까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P 그리고 Q인 것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P 그리고는 AND죠? AND는 집합은 뭐겠습니까? 교집합이죠. P 또는 or 또는 Q인 것 하면 또는은 합집합이죠. 이렇게 조건은 소문자 나타내고 그 다음에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두 번째, 명제와 집합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명제라고 하는 것은 공리, 정리와 같이 P면 Q이다와 같은 꼴로 어떤 사실을 진술한 문자 또는 식으로서 옳은가 틀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호한 기준이 있으면 명제라고 안 하고 옳은가 틀린가, 즉 참인가 또는 거짓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명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P면 Q다 이거를 조건 명제라고 합니다. 그럼 P는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Q는 결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표기는 P 화살표시 Q로 나타내며 그 명제가 참일 때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P면 항상 Q가 만족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와 같습니다.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P에 있는 모든 것은 Q를 만족하죠? 그래서 P면 Q에다가 참이 되는 진리집합의 관계가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입니다. 3번, 명제가 P면 Q다의 부정을 하고 싶으면 P면 Q가 아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게 읽을 때는 not이라고 있는데 P면 Q가 아니다. 그 명제와 그 부정 중에서 어느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은 어느 한쪽이 참으면 그 다른 쪽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이면 보통 true, t라고 얘기하고 이게 거짓일 거고 만일에 P면 Q다가 거짓이면 요 P면 Q가 아니다는 이건 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P면 Q다의 조건 명제의 부정은 P면 Q가 아니다입니다. 큰 3번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나오는데 이 조건 명제에서 P면 Q이다가 참일 때 Q는 P면 참이다 진리집합이 뭐라 그랬죠? P가 Q의 부분집합일 때 그러면 Q는 P에 대해서 명제의 용어로는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Q는 P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Q와 P하고 겹쳐지는 부분, Q는 P하고 겹쳐진 부분에서만 P를 만족하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P의 입장에서는 P는 Q가 되기 위해서 P는 모든 게 Q를 만족하니까 Q를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에 충분하게 만족시킨다 그래서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P면 Q에 집합은 이건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P이면서 Q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P이면서 뭔가 P 원소이면서 Q를 만족하지 않는 거 있습니까? 그건 없죠. 이거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P이면서 P 교집합, Q가 아닌 거, Q의 여집합의 전체에 아닌 것은 Q가 아닌 것은 전체 없다.
없다니까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배 법칙을 하면 P 여집합 합 Q가 되죠. 이거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교과서에도 잘 나오질 않는데 이거는 이제 대학교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P이면서 Q가 아닌 것은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 P이면 Q다의 진리집합은 P 합 또는 Q. 이 부분 이거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명제 P이면 Q다의 영명제, 여기란 말은 거꾸로란 말이죠. Q이면 P이다가 모두 참이면 양쪽 방향이 모두 참이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이렇게 표기하고 도로 진리집합은 두 진리집합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상등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제만 가지고 생각하기 어려울 때는 진리집합이 있을 경우에 비교해 보십시오. 두 집합이 같을 때 이럴 때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역시 이 명제도 조건 명제를 진리집합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면 이게 필요인지 충분인지 아니면 필요 충분인지 확인하기 쉽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 명제에 역이라는 것이 있고 이라는 것이 있고 대우가 있습니다. 역은 말대로 역은 거꾸로죠. 가정과 결론이 바뀌는 거죠. 이게 역이죠. 가정과 결론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역이죠. 이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를 이자인데 이는 다르다는 얘기니까 아니다, 다르다,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부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P면 Q다의 이는 P가 아니면 not P이면 not Q이다. 요거의 이는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대각선 방향의 관계를 갖다가 대우라고 얘기합니다. 대우가 제일 여기서 중요하죠. 대우가 중요합니다. 명제 P면 Q다가 성립할 때 역과 이는 반드시 성립하지 않으며 대우는 반드시 성립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P면 Q다가 3이면 이렇게 부분집합의 관계가 있을 때 역은 Q이면 P가 항상 성립합니까? 아니라 그랬죠? 이 공통 부분에서만 성립하고 Q이면 P가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성립할 때도 있지만 이는 역은 성립하지 않고 이도 not P면 not Q를 만족하느냐? 이거 not P면 그러니까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집합으로 바꿔서 P의 여집합이면 항상 P의 여집합은 항상 Q의 여집합을 성립하느냐 이거죠.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항상 성립하느냐. P의 여집합은 1번하고 2번 부분 있죠? P의 여집합은 1번하고 2번 부분입니다. Q의 여집합은 2번만 있죠? 그러면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P의 여집합 1번인 경우는 이 Q의 여집합 2번을 성립하지 않으니까 역시 2도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우는 not Q이면 not P냐?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냐? 이거는 맞죠? 왜 그렇습니까?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여집합은 나머지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P의 여집합이 더 큰 거죠. P의 여집합이 더 커서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하는 것은 항상 만족합니다. 그죠? 항상, 이거는 항상 만족합니다. 그래서 조건명제에서 여기 대우 얘기가 나오면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대우는 원래 조건명제의 진리집합하고 같다. 대우는 원래 P면 Q다가 성립하면 그 대우 not Q이면 not P도 항상 성립한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합선명제의 부정. 합선명제란 말은 명제가 단순하지 않고 이렇게 and나 or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P and Q 이면 not
P or not Q다. 이거는 이해하기 좀 기억하기도 어렵죠? 집합으로 바꾸면,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죠? 앞에 게 P and Q, P and Q의 여집합이죠. P and Q의 여집합을 하면 P 여집합 합 Q 여집합이죠. 요 부정이 여집합을 뜻하니까 여집합을 한 겁니다. P and Q의 여집합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고, 요거 분배하면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요 가운데 기호가 바뀐다 그랬죠? 이렇게 합집합을 바꾸니까 not P or not Q가 되는 겁니다. 합성명제 부정은 이렇게 합니다. P 또는 Q는 not P and로 바뀝니다. and로 바뀌어서 not P and not Q. 집합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P 합 Q의 여집합은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정은 여집합입니다. 여집합을 뜻한다.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최근에 교과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전칙명제, 예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재명제란 말이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도 이미 x에 대하여,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뭔가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이걸 전체를 이끌은다 해서 전칙명제라고 합니다. 요 기호를 만들었는데요. 올자에 A자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약속한 거죠. 모든 x에 대하여. 뭐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all x, 모든 x에 대해 q이다. 이걸 갖다가 부정을 하면 모든 x에 대해서 q이다. 조건이 모든 x거든요. 그런데 q가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어떤이란 말은 몇 개, 한 개 이상 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모든 x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에 대한 부정이 된 거죠. 한 개라도 q가 아닌 게 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전칙면제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이렇게 p가 q의 부분집합이죠. p 안에 있는 모든 게 q를 만족시키죠. 또는 같은 경우, 상등인 경우도 이거는 성립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칙면제의 진리집합을 부정을 하면 집합이 p하고 q하고 이렇게 바뀌어 있거나 p하고 q하고 이렇게 교집합에서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교차하고 있어도 p 있는 것이 이거 다 q를 만족을 못하죠? 여기 있는 원소는 만족을 못하겠죠? 그래서 벤 다이그램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x에 대하여 몇 개에 대하여 p이다 또는 q이다. 이거를 부정하면 이 어떤 x에 대하여 그러면 이거를 이런 기호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그지스터블 존재할 수 있는 이 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존재명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정식 우리가 말하는 방정식은 부정방정식 아닌 경우에는 거의 해가 유한계로 몇 개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그 일반적인 방정식이 존재명제에 해당하는 거고, 또 모든 x에 대하여 나피다. 어떤 x에 한 개라도 p를 만족한다 얘기죠. 한 개라도 p 또는 q를 만족한다. 또는 합집합이죠. 그거를 부정하면 모든 x에 대하여 나피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할 때 썸의 조건이 걸리면 all로 바꾸고 all에 대한 조건이 걸리면 썸으로 바꾸고 가정에서요. 또 당연히 결론도 부정으로 바꿔야죠. 그죠? P가 있으면 not P로 또 Q가 있으면 not Q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이 합성명제의 부정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존재명제의 진리집합은 어떤 거 하나라도 Q를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P의 이 부분이 공통부분이니까 Q를 만족하죠. 또 이 경우는 이 원소 같은 경우는 또 Q를 만족하죠. 당연히 같으면 상등일 경우도 이 P에 있는 원소가 Q를 만족하죠. 한 개라도 원소가 Q를 만족하는 게 있으면 어떤 X에 대하여 P 또는 Q에다가 참인 진리집합이죠.
그럼 진리집합이 부정을 하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아예 교차 부분이 없어서 서로 공통 부분이 없을 때, 공통 부분이 없으면 P면 Q이다. 어떤 X에 대해서 P 또는 Q가 만족을 못한다 그 얘기죠. 이때는 공집합일 때는 어떤 X에 대해서 P 또는 Q다. 이것이 부정이 되겠습니다. 공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숙지해 보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첫째, P면 Q다의 진리집합은 P 합 P 여집합 합 Q다.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 P and Q는 and는 교집합이다. P와 Q는 O와는 합집합이다. P and Q의 부정은 not P와 not Q다.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을 구한 거죠. 여집합이 이렇게 된 거죠. P와 Q의 부정은 not P and not Q다. 이거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P 합 Q의 여집합이 이렇게 됐다 그 얘기죠. 전칙명제 P다의 부정은 존재명제로, 옳은 부정을 썸의 개념으로 받는다. 당연히 여기 not P를 하는 거고요. 여집합. 당연히 또 썸, 어떤 존재명제에 대한 부정은 all로 받는다. 요것만 7가지만 기억하시면 조건 명제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명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단원에서 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